안녕하세요. 초시테크TV의 김주수 별사입니다. 오늘은 이오테크닉스의 어드밴스드 패키징 관련해서 레이저 장비 관련해가지고 최신 특허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드밴스드 패키징 관련해가지고 후공정 장비 관련해서 대단히 관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도. 그래서 후공정 장비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레포트가 나온 적이 있는데요. 여기서 뭐 파크 시스템즈라든지 다른 회사도 추천했는데 오늘은 이오테크닉스 관련된 정보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아시다시피 반도체 전공정 관련해가지고는 미세화의 한계에 직면해가지고 이제 후공정에서의 기술력 차이가 이제 반도체 성능을 판가름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후공정 기술의 응용처가 확대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후공정 기술이 이제 AI, 자율주행, 5G 등 다양한 응용처에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후공정 장비 회사들도 지켜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특히 HBM3와 같은 반도체, 그러니까 연산 속도를 획기적으로 만든 반도체겠죠. 이런 것들은 이제 TSV 공정이 쓰여가지고 요거 관련된 본딩 장비 수요가 증가할 거다 그랬는데 요거 관련해가지고는 예전에 한미 반도체 영상을 만들어진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후공정에서 이 반도체 미세화에 따라서 선폭이 줄어들고 그럼에 따라서 웨이퍼의 그 두께도 얇아지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가지고 새로운 다이싱 장비라든지 아니면 드릴링 장비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HBM 반도체 관련해서 한미 반도체의 어드밴스드 패키징 TSV 본딩 장비 예전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고요. 요거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이오테크닉스 관련된 영상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레포트에서는 여기 보시면은 패키지 장비 시장 규모가 이제 테스트 장비 시장 규모를 추월했다라고 하면서 패키징 장비를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 패키징 관련해가지고 플립칩 패키징 시장이 많이 커질 걸로 예상되고 그 다음에 2.5D 아니면 3D 관련된 패키징도 이렇게 성장 많이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반도체 수요가 둔화됨에도 TSMC에서는 이 파운드리 증설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후공정의 수혜가 이제 예상되는데 그에 따라서 FCBGA 업체들 그러니까 반도체 기판 업체들이죠. 반도체 기판 업체들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증설을 해가지고 그거 관련된 장비들의 수혜가 예상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그에 따라서 후공정 장비 시장이 굉장히 확대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존에는 이렇게 반도체 패키징이 와이어 본딩을 사용했는데 이제 어드밴스 패키징에서는 솔더 범프 그리고 연결 달자를 솔더 볼을 사용하고 요거 관련해 가지고 IO 개수가 기존보다 많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고성능 반도체를 많이 만들 수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고성능 칩에 사용되는 FCBGA 기판 장비 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이런 대형 기판을 절단하는 장비 매출도 증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성능 반도체에 후공정 장비들이 많이 들어갈 거라 예상하는데 그래서 반도체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패키징의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입출력 단자 수를 늘려야 하는데 이러기 위해서 플립칩 기술과 TSV 기술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플립칩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 와이어 본딩에서 이렇게 위에서 연결되던 거를 뒤집어서 여기에 범프를 이렇게 연결하죠. 범프를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 와이어를 연결할 때보다 범프 피치가 이렇게 줄어든다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TSV 기술은 이렇게 비아홀을 뚫어가지고 위로 이렇게 적중시키는 걸 얘기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입력 단자 수가 플립칩 요거 한 단에 있는 것보다 이렇게 많이 커진다고 합니다. 이러면서 속도가 향상되겠죠. 그래서 요런 구조가 이제 HBM 반도체에 쓰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HBM3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입력 단자 수가 엄청 많다. 1024개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보다 향상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더 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더 발전해서 기존의 3D 적층 패키징 기술이 이제 마이크로 범프를 활용했다면은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는 기술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본딩 같은 경우에는 범프 없이 구리배선에 패드기를 직접 붙이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전기 신호 밀도를 1000배 이상 올릴 수 있다고 하고 요 기술을 이제 TSMC에서 사용하겠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죠. 근데 이렇게 결국에는 이 반도체 패키징 기술이 이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지향될 거고 요걸로 계속 향해 갈 거고 여기로 가면 갈수록 새로운 방식의 다이싱이 필요할 거다라고 얘기해가지고 레이저 다이싱 장비가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패키징 기술이 계속적으로 하이브리드 본딩 쪽으로 가다 보니까 하이브리드 본딩을 가면 갈수록 얇은 웨이퍼 수요가 증가하고 또 후공정 단계에서 하이브리드 본딩 갈 경우 새로운 방식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래서 레이저 다이싱 방식이 필요할 거다. 그래서 이오테크닉스의 수혜가 예상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반도체 미세화에 따라서 패키지 기판 선폭이 역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새로운 방식의 레이저 드릴러가 필요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정밀도가 높은 UV 레이저 드릴러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서 이 부분도 이오테크니스가 수혜를 받을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오테크니스라고 하면은 하이브리드 본딩 수혜주다라고 이렇게 제시하고 있고, PCB 장비의 경우에는 FCBGA 업체들의 증설에 따라서 PCB 드릴 매출이 증가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FCBGA라고 하면은 차용용 반도체에 많이 채택되고 있는 그러한 기판이라고 하는데요. 이 반도체 패키지 기판이 바로 모바일용으로 나오는 FC CSP보다 약간 크게 나오는 그런 기판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 기판 업체들의 증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이오테크니스도 이렇게 수혜를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또한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향해 가면 갈수록 집조도가 높아지기 위해서 얇은 웨이퍼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에 따라서 새로운 방식의 다이싱이 필요할 거다. 그래서 레이저 다이싱 장비가 사용될 거다. 요거가 기대 포인트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 바로 패키징 기판 같은 경우에도 CO2 레이저 드릴보다 이제 정밀도가 높은 UV 레이저 드릴이 장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특허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오테크닉스의 홈페이지에 가보면요, 이런 장비가 소개되어 있어요. 웨이퍼를 절단할 때 배선층, 금속 배선층이 있는 경우에는 이거를 제거하기가 어려운데, 요거 제거할 때 알맞게 제거하기 쉽게 하는 그런 공정을 갖고 있는 장비를 자기네들이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요 관련해 가지고 19년도 12월에 등록된 특허가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이게 금속층이 형성된 반도체 웨이퍼를 절단하는 방법 관련된 특허인데요. 여기서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죠. 금속층이 형성된 웨이퍼를 분단하기에는 어렵다. 그래서 이걸 해결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등록 청구항을 보면은 바로 레이저 집광점을 2개를 형성시켜 가지고, 그래서 그루브 라인을 만든 다음에 이거를 바로 다이싱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 120번이 금속층인데, 이 금속층을 절단하기 어려우니까 레이저 2가지 레이저 광원을 활용해서, 한 가지 레이저 광원 여기 집광하고, 두 번째 레이저 광원 여기 집광해 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 2가지 레이저 광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단면을 보시면 이렇게 2가지 집광점이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집광한 다음에 이 일자로 쫙 이렇게 이 레이저가 이동하면서 2가지 집광점을 이동시킨다. 그래서 여기에 금속층 상의 그루브 라인을 이렇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25번이 그 내부 그루브 라인이 되어 있는데, 여기 그 내부 그루브 라인 딱 그린다 이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내부 그루브 라인을 금속층 표면에 형성을 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웨이퍼를 다이싱하기 전에 금속층의 그루브 라인을 형성시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루브 라인을 형성시킨 다음에 외력을 가해서 이렇게 끊어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스텔스 다이싱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금속층의 절단이 어려우니까 바로 금속층 상의 내부 그루브 라인을 형성시키면서 2가지의 레이저 광원을 활용해서 이렇게 가공된 산물을 보다 용이하게 절단할 수 있다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특허는 바로 PCB 드릴 장비와 관련된 건데요. 패키지 기판이 선폭이 지수로 줄어들음으로써 이 패키지 기판을 뚫어내는 그 PCB를 뚫어내는 그 드릴러도 굉장히 작게 뚫을 수 있게끔 돼야 되겠죠. 그래서 UV 레이저 드릴 장비의 시장이 커질 거다라는 예상이 있고요. 그래서 레이저 드릴링 머신은 이렇게 레이저로 이렇게 PCB를 뚫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바로 그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CO2 레이저보다 UV 레이저의 선폭이 굉장히 작게끔 형성될 수 있다. 그래서 비하홀 최소 직경이 작기 때문에 굉장히 그 홀과 홀 사이를 작게 형성시킬 수 있고, 그럼으로써 선폭의 미세화에 대응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22년도 12월에 등록된 특허가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바로 레이저 드릴링 방법이라고 하고 있는 특허고요. 기존에 사용되는 CO2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파장이 9 마이크로미터에서 11 마이크로 정도 돼가지고, 이게 이제 홀을 작게 뚫는 거에 한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산화탄소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50 마이크로미터 이하로 요구되는 가공 대상물에 대한 레이저 드릴링 공정에 사용하기 어렵다. 그래서 자외선 영역의 파장 가진 레이저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게 바로 UV 레이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특허 관련해 가지고 PCB를 뚫을 때 2가지의 에너지를 갖고 있는 레이저를 사용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통해 좀 설명드리면은, 바로 여기 20번이 절연층이고 12번이 도전층이라고 합니다. 절연층과 도전층으로 이루어진 게 바로 PCB 기판인 거고요.
근데 이 도전층과 저련층이 그 소재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레이저 드릴로 같은 에너지를 갖고 있는 레이저를 뚫으면은 바로 이런 식으로 가운데가 뻥 뚫리게 되는 오버행 구조가 생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홀이 도전층에 형성되는 홀이 저련층에 형성되는 홀보다 커지는 오버행 구조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에너지를 갖고 있는 레이저로만 뚫으면은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도전층을 뚫을 때와 저련층을 뚫을 때에는 다른 에너지를 갖고 있는 레이저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게 이 특허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전층과 저련층에 조사된 레이저 빔의 펄스 에너지를 달리함으로써 제1홀과 제2홀의 직경 차이를 줄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렇게 함으로써 아까에 비해서 이거는 그 가운데 있는 거가 폭이 줄어들었죠.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레이저를 활용해서 뚫어 나가면은 일정한 그 간격을 갖고 있는 일정한 홀의 직경 갖고 있게끔 뚫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오테크닉스의 레이저 드릴링, UV 레이저 드릴링 장비랑 레이저 다이싱 장비에 관련된 최신 특허들을 소개해 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미세화에 따라서 후공정 단에서도 굉장히 이 미세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들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이 PCB를 뚫어낼 때도 굉장히 미세하게 뚫어낼 수 있는 UV 드릴링 장비가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웨이퍼를 다이싱 할 때에도 기존의 다이싱 방식보다 더 정교하게 다이싱할 수 있는 레이저 방식의 장비가 필요할 거다라는 전망들이 있어서 그거를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